생방으로 왔습니다. 오늘 공포 제보한 거 있었는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나 조금 자다 깼더니 살짝 제정신이 아니네. 어허. 어떻게 병원이 없어? 아니, 할라 그랬지, 방금. 나 지금 방금 켰는데. 자다 깬 거 힘들죠. 아, 근데 오래 앉았어요. 오래 앉아가지고 그게 더 힘들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오늘도 레몬 사탕 먹어야지. 사이다님 어서오세요. 왜 이렇게 안 까져? 오. 하리위 사이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이었어. 이거 소리 끌. 하루 종일 자는 하리위 것보다. 달비님 추천 잠깐만. 감사합니다. 이거 왜 안 떠? 여기 떴다. 됐어. 아니, 병원 할라 했다니까요? 마흔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봤어. 감사합니다. 5분 연장이 또 모여가고 있어, 이렇게. 추천 감사합니다. 응. 아니, 나 이제 방송 채팅창을 딱 봤어. 일어나가지고. 그때 누가 뭐라 그랬더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죽으면은 저승 갈 때 나 꼭 데려간다고 그런 거야.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하고 블랙 먹었거든요.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반말은 제일 싫어하는 거. 제목이 죽장무가 아니라 죽장무에 올라왔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무음이죠.
리얼리님 어서오세요. 은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죽장모가 그냥 저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죽을 만큼 장난 아니게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보지 않을래? 라는 그러니까 스레딕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스레가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모음이라고 봐야죠. 무서운 거.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토무소님 어서오세요. 은하. 자다 깬 저는 정신이 없답니다. 아, 너무 따뜻하니까. 이번 이야기는 무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오래 있었더니 5교시 국어 시간에 조금 늦고 말았다. 황급히 교실로 달려갔더니 아무도 없었다. 오늘은 도서관에서 했던가 싶어서 옆 교실을 지나 복도 막다른 곳에 있는 도서관에 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당황해서 복도를 뛰쳐나온 순간 눈앞이 뒤집히고 귀울림이 일어났다. 그리고 갑자기 교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나 의자를 끄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바로 교실에 들어가니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거기에 있었고 한창 수업 중이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그만. 자리에 앉은 뒤 1분 전 광경을 필사적으로 정리했다. 그때 깨달았다. 도서관으로 갈 때 옆 교실에서도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세상이 나를 뮤트한 것처럼 무음이었다. 그 한순간 나는 어디에 가버린 걸까? 그게 아니라면 모두 어디론가 잠시 사라져버렸던 걸까? 실제로 체험한 일입니다. 이어폰 실종. 아이고, 인감도장님 에드블룬 선물 감사합니다. 메빌님 하이. 은하. 하이 하이. 추천 감사합니다. 도장님이리 악상님 어서오세요.
다음 이야기는 검은천 아줌마입니다. 이게 아마 녹방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검은천 아줌마입니다. 여름방학 때 이케부쿠로로 나가서 놀고 돌아가는 길에 친구랑 같이 전철을 탄 적이 있었다. 밤 9시 무렵 친구랑 같이 자리에 앉으니 오른쪽 대각선 가장 좋은 자리를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던 아줌마 같은 사람이 있었다. 왜 아줌마 같은 사람 같은 모호한 표현을 썼냐면 그 사람 머리에 선바이저를 쓰고 검은 천을 늘어뜨리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까만 레이스라는 상당히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백보양보해서 그런 옷차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짐이 또 이상한 것이다. 골판지 상자 정도 되는 정방향 우리를 한 4개 정도 들어있었다. 그 우리를 자리 주변에 놓아두어서 아무도 근처에 접근하지 못했기에 혼자서 자리를 독차지할 수 있었던 셈이다. 게다가 그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이 검은 천에 덮어놓아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째서 우리라고 생각했냐면 천이 상자에 닿을 때 격자가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철이 출발하고 나서도 그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날아도 그걸 보고 겁을 먹었다. 잠시 뒤 우리가 타고 있는 차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도 친구도 주변에 아기가 없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친구가 카톡으로 나에게 글을 보내는 것이었다.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 상자 같은 곳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나는 차 내에 울려 퍼지듯이 들렸는데 친구는 저 우리에서 들린 모양이다. 일부러 카톡으로 말하지 않고 직접 말해도 되지 않냐고 생각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입을 열었다. 그래? 상자에서? 난 전철 전체에서 울려 퍼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직접 말해. 이렇게 말하려 했지만 입을 여는 순간 친구가 황급히 막았다. 그리고 오자가 넘치는 문장을 카톡으로 날렸다. 저 사람 우리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도 빨리 카톡으로 해. 하지만 내가 몇 번을 확인해도 저 사람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았다. 출발할 때랑 마찬가지로 미동도 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아기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리고 동시에 고약한 냄새가 풍겼다. 튀김 썩는 냄새라고 해야 하나, 형언하기 어려운 냄새가 풍겼다. 나도 친구도 덜컥 겁이 날 무렵에 다행히도 우리가 내릴 역이 찾아왔다. 우리는 도망치듯이 내렸다. 내릴 때 흘끗 보았지만 그 사람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 딱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친구랑 헤어져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길을 꺾으면 바로 집이 보일 곳에 왔을 때 그 길을 꺾었더니 전혀 다른 곳이 나타났다. 아는 곳이긴 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곳. 하지만 이 길에는 없었다. 어째서 이곳이 나온 걸까? 나는 당황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 한 명 없는 밤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더니 앞에서 역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전철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분명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명 그 사람은 전철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단 말인가. 그때 바로 자전거를 돌려서 도망치면 좋았을 것을. 사람이 정말로 겁을 먹으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모양인지 나는 무작정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말았다. 그 사람에게 다가갈수록 그 우리도 보였다. 앞에 있는 바구니랑 뒤에 있는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스쳐 지나갈 때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성을 터뜨렸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낮은 여자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나는 정신없이 페달을 밟았다. 그대로 가면 집이 어디 있는지 들키니까 우회해서 갔으면 좋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공포에 질려 그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다행히도 그 사람은 쫓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친구에게 물어봤지만 그런 체험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역시 그 사람은 친구 말대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고 경솔하게 말을 꺼냈던 날 노렸던 게 아니었을까. 그 이후로 2번 다시 그 사람을 만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난 그 체험은 나에게 있어서 장난 아니게 무서웠던 체험으로 남게 되었다. 이걸수님, 이코타님, 을랑님 어서 오시고요. 아까 거 제목이 일본 쿠네쿠네 느낌. 약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혹시 닌텐도 스위치 해보신 분 계세요? 제가 내일 스위치 게임 중에 링피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추천을 받아서 사게 됐거든요. 내일 저녁에 아마 살 것 같은데 제가 운동 능력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 친구 하는 거 같이 해보긴 했어요. 근데 닌텐도가 게임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링피트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도 한 2번 하고 다시 팔까봐. 링피트는 헬스 PT 느낌인 것 같았어요. 헬스 PT 느낌. 액션님 어서 오시고요. PT 느낌. 되게 무섭구만. 아니 저기 뭐야, 무서운 얘기가 무서운 게 아니야. 그러는 운동이 너무 무섭다고. 링피트보다 저스트 댄스도 재밌어요. 근데 제가 춤을 추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 링피트냐 저스트 댄스냐 둘 중에 무엇을 사느냐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스트 댄스는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혼자 해도 부끄러워요. 집에서 이어폰 끼고 하면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춤을 춘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운 그런.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오렌지라는 얘기인데 파악도 안 되죠. 뭔가 이게 뭔 얘기지? 싶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뭐 학교 근처를 막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말을 거는 이상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옷 색깔을 보고 애들이 막 오렌지라고 부르면서 놀렸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렌지 맛있는데 저도 먹고 싶어요. 새콤한 과일 최고야. 류비닝님 어서 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오렌지 맛있죠? 이번 이야기는 오렌지입니다. 초등학교 때 겪었던 기묘한 체험담이다. 당시 이따금 학교 주위를 배회하면서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이상한 할머니가 있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치매에 걸린 할머니 같았지만 애들 중에 그걸 이해할 녀석은 아무도 없었고 우리는 그 할머니가 언제나 입고 있는 잠옷색을 보고 오렌지라고 부르며 놀려댔다. 할머니 주위에는 여러 소문이 퍼졌는데 쓰레기를 줍는다. 아들이 교도소에 있다. 들고양이를 죽이고 다닌다. 뭐 이런 출처도 근거도 없는 말들을 때로는 무서운 사실로 때로는 농담거리로 받아들였다. 그건 우리들이 즐기는 놀이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단순한 놀이 때문이 아니라 이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정체를 모르는 할머니를 진실과 거짓 사이로밖에 판단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내가 4학년이었을 때였다. 5학년생들이 교내 정원에서 야채를 기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정원을 어지럽힌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결국 알아내지 못한 채 일단락되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오렌지가 한 짓이 분명하다고 소문을 흘렸다. 오렌지를 만나서 화를 내거나 돌을 던지는 괘씸한 자식들도 있었다. 사실 오렌지는 발을 절름거리는 할머니였으니까 교문이나 울타리를 넘어서 침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오렌지니까 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소문을 지어내고 부풀리면서 스스로 그 소문에 겁을 집어먹은 셈이었다. 얼마 뒤 오렌지가 사라졌다. 소문도 사라지고 그런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두 잊어버렸다. 다음 해에 야채관리 당번이었던 우리 학년에 사건이 일어났다. 정원 풀을 베는 중에 뼈를 발견한 것이다. 뼈가 무더기로 나와서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그 뼈는 고양이들의 뼈로 판명이 났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고 우리 학년이 교회에 있는 밭을 쓰게 되면서 사건이 끝났다. 이 사건을 목격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경악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나랑 똑같이 겁을 먹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녀석들은 아마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작년에 누군가가 정원을 어지럽힌 사건, 그 범인으로 지목당한 오렌지. 같은 정원에서 고양이 뼈가 나오고 오렌지가 들고양이를 죽이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을. 정원을 어지럽힌 게 누군지 아직도 알 수 없다. 오렌지가 정말로 고양이를 죽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애당초
오렌지가 일으켰다고 놔두는 소문을 진심으로 믿는 녀석 따위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양이 뼈가 나온 건 사실이다. 잊힌 소문이 떠올랐으나 그 무렵에는 오렌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무서운데 무엇을 무서워하면 좋은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진리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많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오호. 다음 이야기는 납골입니다. 화타진님 어서오세요. 스타킹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초중딩 때 오렌지 정도는 아닌데 비슷한 사람이 많았어요. 아 근데 저희 때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그런 사람들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추천 감사합니다. 결국 이어폰 포기. 으흐흐. 언제나 보면 기분 나쁜 단어예요. 아, 뭔가 좀 그렇긴 하죠. 이번 이야기는 납골입니다. 4년 정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골을 아직 집 불단에 놓아두고 있다. 돌아가신 계절이 겨울이라서 눈이 심하게 내려서 납골하기 힘들다는 둥 여러 이유를 둘러댔지만 나는 단지 아버지가 어머니의 뼈를 멀리 두는 것이 싫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잊어버렸지만 유골을 계속 놓아두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그게 마음에 걸린 탓인지 날마다 유골을 놓아둔 불단이 점점 불안해져서 휴직 중이라 집에 시간이 가장 많았던 나는 무척이나 거북했다. 아마도 내 생각 때문일 것이고 오컬트를 믿지만 살아있는 인간을 당연히 재간이 있겠냐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빨리 납골하자고 재촉하진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서 혼자 대낮부터 방에서 침대에 누워 뒤척거리고 있었더니 침대 머리맡에서 사람 얼굴이 나를 엿보고 있는 걸 발견했다. 사다코처럼 긴 머리카락을 가진 녀석이 쑥 내 얼굴을 향해 얼굴을 들이미는 것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쳐나갔다. 다음 순간에 자신이 아직 이불 속에 있는 걸 보고 꿈이라고 깨달았다. 하지만 무서워서 더는 잠을 못 자고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거실에 가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역시 불단 쪽에서 불길한 기색이 느껴지는 것이다. 아까 꾸었던 꿈 탓에 무서워하면서도 상태를 보려고 슬쩍 불단을 들여다보니 유골이 들어있는 오동나무 상자를 보자기로 꽉 묶어두었던 게 풀려 있었다. 이것도 우연이라고 여겼지만 아무리 그래도 계속 납골하지 않자니 어머니에게 미안하고 어쩌면 나보고 아버지를 설득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 그날 일어난 일을 전부 이야기했다. 이제 눈 핑계 대지 말고 얼른 납골해. 정말로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엄마 뼈를 더럽히면 어떻게 할 거야. 그 후로 서둘러 납골하고 그 이후로 불길한 기척도 느껴지지 않고 이상한 꿈도 꾸지 않게 되었다. 근데 납골이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묘는 관리가. 그쵸. 관리도 관리고 그거 참 힘든 것 같은데. 이걸수님, 긍정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이다님이 이런 테두리가 있었으면 했는데 이루어졌다고. 테두리 이거 밖에 막 장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추워졌는데 이거 들으니까 더 추워졌네요. 저는 덥습니다. 보일러를 빠방하게 틀으십시오. 긍정. 뭔가 타로카드 봐줄 것 같은 느낌? 그치. 나도 딱 보고 뭔가 이거 타로카드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죠. 소름. 나 옛날에 했던 거 리메이크 하고 싶다. 그거는 제가 천천히 얘기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옛날에 한 거는 저기 뭐야 녹방엔 없으니까. 종량님 어서오세요. 은나. 그래서 들여다보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들여다보다입니다. 고등학교 여름 무렵이었다. 우리 집은 여름이 되면 냉방이 되는 침실에 가족 모두 모여서 잠을 잤다. 침대가 2개 늘어서 있었기에 침대 끝부분과 문 사이에 있는 공간에 이불을 깔고 자는 것이다. 그날도 그렇게 잤는데 왠지 갑자기 눈을 떴다. 동아리 활동 때문에 지쳐서 일찍 잠들었으니까 이상한 시간에 잠에서 깬 줄 알았다. 방이 어렴풋이 밝아서
어머니가 TV를 보고 있구나 생각했다. 그때 눈치를 챘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가위는 처음 물려서 깜짝 놀랐다. 그 후로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사이렌이라는 게임에서 환시라는 시스템이 있지 않은가? 마치 그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 시점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 녀석이 복도를 가로지르고 계단을 올라와서 내가 지금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내 방 앞까지 왔을 때 쾅 하고 강풍이 불어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 머리를 억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문을 바라보았다. 문 너머는 어두컴컴했다. 우리 집은 발 아래를 비추는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순간 내 머리를 붙들던 힘이 사라지고 나는 풀썩 베개에 머리를 떨어뜨렸다. 그 후에 무언가가 미끄러지듯이 머리맡으로 다가왔다.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정자를 한 채로 미끄러지듯이 다가오는 광경은 기괴했다. 그 녀석이 다가오더니 바닥에 누워있는 나를 들여다보았다. 방안이 밝아서 그늘이 진 얼굴이 점점 다가왔다. 그 순간 겨우 눈치챘다. 얼굴이 그늘진 게 아니라 얼굴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었던 것이다. 정신이 들고 보니 아침이었고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그 일을 겪은 이후 이따금 기묘한 체험을 겪게 되었다. 마이크토요님, 돼지는 부타요님 어서 오시고요. 중량님 오늘도 비둘기 이모티콘? 하리 구독 티콘도 많이 사용해주세요. 구멍 뚫렸다는 그거 어디서 봤는데 그런 뭐지? 만화였나? 게임이었나? 자유로 귀신 같아요. 그것도 그건데 얼굴이 아예 뻥 뚫려 있는 그런 귀신 사진이나 그림을 어디서 본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제가 그런 걸 보면 못 움직일 것 같아요. 거기서 태어나게 움직이는 사람이 신기할 것 같아요. 아, 나 유튜브에서 무서운 부금 찾다가 진짜 괜찮은 거 찾았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바로 다운받았어야 되는데. 음...
근데 방송 중에 그 기록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뭘 본 거냐면은 유튜브에 저작권 없는 공포 부금 모음집이 쫙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영상에 부금이 한 몇십 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이거 괜찮네? 이거 써야겠다 해놓고 까먹은 거죠. 아마 그 영상을 다시 보면 되죠.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제가 다음에 준비해서 올게요. 아니 지금 찾아도 되긴 하는데 저기 그러면은 다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닌가? 원희님 어서 오시고요. 잠시만요. 이건가? 여기서 멈춰져 있는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제목이 기억이 날랑말랑. 안개철님 어서오세요. 보면은 이건가? 이거다. 이거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아마 다운은 받을 수 있을 텐데. 저기 제목이 기억이 나가지고. 으악 무서워. 퇴장. 안 돼. 어디가? 가면 죽어. 덥석.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거다. 다운받기. 네, 다운받았고요. 이거 마치 중간에 도망가면 죽는 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죽이기라도 하겠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옛날에 진짜 상처받았던 일이 페이북에 누가 내 영상을 불펌을 해간 거야. 출처도 안 남기고 그냥 퍼간 거야. 그래서 그게 좀 공포 페이지였어. 근데 내 영상이 올라온 거야. 근데 반응이 그냥 애들이 막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했는데 어떤 급식 같아 보였어. 딱 봐도 학생이야. 근데 친구 태그하고서는 그 친구가 이거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유튜브에 누구누구 있음. 무서운 것만 골라서 올리는 아주 사악한 년임 이러는 거야. 나 어이가 없잖아. 나보고 막 이런 것만 골라서 하는 사악한 년이래.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걷다 댓글 달았거든요. 나 누군지 아냐고? 그러고 이제 페이지 관리자한테 불펌 해간 거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내려주는 거야. 뭐 그냥 본 척을 안 해.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제가 아는 페이지가 또 따로 있었어요. 다른 페이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만든 영상이 있는데 어떤 페이지에서 그거를 불펌을 해갔다. 근데 안 내려준다 이러니까 그 페이지가 좀 입김이 있었나 봐. 얘기를 해가지고 내렸어요. 근데 지금도 좀 유명한 페이지예요. 그 페이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아나? 뭐 어떤 페이지인지? 안녕. 뚝스딱스 마렵네. 크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무서운 페이지는 망했을 거야. 어서 오시고요.
아무튼 그때 저를 도와주신 그 페이지 관리자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뜬금없긴 한데 SNS 끄는 지 오랜지라 그 옛날부터 있었던 페이지긴 했어요. 거기도 지금도 유명하고 그때도 유명했고. 아무튼 그때 그 페이지 아니었으면 계속 안 내려줬을걸요. 저는 악플을 계속 받고, 이게 유튜브는 검색해서 들어오거나 알고리즘으로 뜨잖아요. 근데 페북은 몰라, 누가 공유하면 뜰 수도 있고 하니까 악플이 유독 달리더라고요. 무선이 나 덕분에 좋아졌다고? 불편한 것도 그렇지만 다짜고짜 나쁜 사람 만드는 게 괘씸지. 아 그니까요. 나 말지도 못하면서 씨. 아 뭔 얘기하고 있었냐면 나 옛날에 어떤 페북 페이지에서 내 영상을 불펌해가가지고 걷다가 어떤 좀 학생 애들이 나한테 얘 누구냐 이러니까 이거 막 이런 것만 골라서 하는 사악한 년이라고 악플 달린 적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했어. 그 얘기를. 나 사악한 건 맞아. 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그 정도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닌데. 원래 사람이 분위기 타서 욕하는 게 본성이라.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직접 볼 줄은 몰랐겠죠. 저도 그거 몰랐는데 그 아는 분이 야, 너 거 영상 어떤 페이지에 불펌됐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고 봤더니 진짜야. 조회수도 이미 몇만이야. 난 미치는 줄 알았어. 나 착하다고. 고마워. 사악한 건 맞죠. 목소리가 가차없이 때리는. 뚜시. 보라님 어서오세요. 야발. 아, 근데 지금은 뭐 그 페이지도 망했고, 내가 아는 다른 페이지 관리자분이 또 얘기도 해가지고 내려줬고, 뭐 어떻게 협박을 한 건지, 거기가 대형 페이지여서 쫄았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몰라,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도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요즘 애들은 맞고 안 자라서 인성 문제가 많어. 그래도 전 때리면 안 된다고는 생각해요. 나중에 제 사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장님 오셨을 때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군대 썰은 좀 어려운 거 아시죠? 조선놈은 메가약이야. 아차차. 아이고 세상에. 사랑의 외를 맞아봐 팍시. 아 나 진짜 나도 그때 나이가 20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나 그래가지고 되게 조금 상처받았어요. 그 꿈얘기 봤어요. 맞아요 봤어요. 너무 군대 얘기만 아니면 되니까 자유롭게 제보하셔도 돼요. 근데 요새는 학교에서 안 때리지 않아? 학교에서 때리면은 그거 완전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때도 학교에서 맞았는데 선생님이 때리잖아. 선생님이. 요새는 안 그러는 걸로 아는데? 체벌 동의서 받던데? 아 진짜? 몰랐어. 부모님한테 처벌 그거랑은 다르지 않나? 그래도. 웨스트양님, 쿠라바님 어서 오시고요. 부모님한테 맞으면서 자랐어요. 나도 뭐. 그래서 귀신을 보는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라떼는 체육복 안 가져왔다고 관자놀이에 핵꿀밤 맞았는데 나는 일단 손바닥 그 강목으로 맞는 거랑 뭐 진짜 애기 때 있잖아요. 9살 때 학교에서 맞은 게 생각나는 게
그때 시험을 한번 보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가 한 25개 정도 된다 치면은 1번부터 25번까지 정답 풀이를 하고 하면서 1번 틀린 사람 나와 이래서 한 대씩 맞고 들어가고 2번 틀린 사람 나와 이래서 한 대씩 맞고 들어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나 해봐야 그게 9살 때였단 말이야. 그것도 남자쌤이 때렸어요. 그 등짝을 한 대씩 때려. 그래가지고 와 내가 뭐 꾸르륵꾸이님 어서오세요. 한 문제를 틀렸거든요. 근데 진짜 실수였어. 답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답이 소방관인데 내가 경찰관이라 썼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뭐라고 하면서 때리냐면은 야 이거 얘네가 답이 이거랜다 이러면 애들이 다 비웃어. 그럼 그 분위기 속에서 한 대 맞고 들어가는 거야. 나는 아직도 그 선생님 이름도 생각나고 와 진짜 난 처음 봤어 그런 선생님은. 근데 그 다음에 전학을 가서 그 이후로 초등학교 때는 안 맞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없어진 것 같은데 체벌 조롱거리로 만들고 때리는 게 제일 나쁜데. 그니까요. 뭐 그 선생 입장에선 뭐 충격요법이다 뭐 그런 거였겠지. 근데 진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얘기가 이렇게 샜더라. 요즘 애들은 안 맞아서 그런다고. 난 요즘 사람이 아니지. 그런 게 제일 짜증나. 그치. 좀 에바야. 에휴. 그래서 귀신 보는 소녀 이야기입니다. 비웃는 거 너무 짜증나. 그치. 그거 약간 트라우마 될 것 같은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은. 나는 막 고개 숙이고 있고 막 앞에 나와가지고 한 대씩 맞고 애들은 막 그거 틀렸다고 비웃고 고작 9살인데 중학생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인공이 귀신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보이는 게 아니래요. 블랙레인님 어서 오시고요. 이번 이야기는 귀신 보는 소녀입니다. 저는 귀신이 보여요. 많은 귀신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항상 한 귀신만 보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원 끝나고 저희 집에 가는 골목길이었는데 골목길 끝에 한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멀리서 봤는데도 그 여자의 몰골은 흉측했습니다. 얼굴의 3분의 2가 화상을 입어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으며 온몸에는 피를 칠갑한 여자 귀신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도망을 쳤고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엉엉 울었더니 편의점에 계시던 아르바이트 오빠가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골목길에서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 많은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는 그냥 고개를 돌리고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한날은 귀신이 저를 만지는 거예요. 옆으로 지나고 있는 저의 손목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거나. 저는 부모님께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은 네가 기가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 몸에 좋은 한약이다 뭐다 많이 사다 주시는 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고통 속에 집에 오게 되었고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가위를 눌린 건 처음이었어요. 몸이 정말 안 움직이고 식은땀이 나고. 제 친구 중에는 가위 잘 눌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해준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가위 눌렸을 때 엄지손가락 움직이면 깨어나. 그래서 저는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려 용을 썼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눈을 밑으로 깔아서 손가락 쪽을 보고는 저는 기절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그 여자가 제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꽉 잡고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은 드디어 심각한 상황을 깨달으시고는 저를 용화라는 무당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적을 받아서 이후로는 그 귀신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은하. 퓨마님 어서오세요. 은하. 12시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추천 감사해요. 다음 이야기는 낯선 할아버지입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님들 저 곧 있으면 태블릿을 돌려봤습니다. 아주 그냥 태블릿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가브리엘서님 어서오세요. 그래도 목요일이면 돌려봤겠지? 이게 왜 태블릿이 뭐 어떻게 된 건가요? 하시는 분들 그 뭐냐면은 동생이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제 태블릿을 빌려갔답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주기로 했어요. 그 9월에 빌려갔는데 그래가지고 억두님, 니엠뽀님 어서오시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그래도 이거 안 빌려주기가 좀 그렇네 하고 빌려줬습니다. 이거 근데 솔직히 안 빌려줄 수가 좀, 물론 진짜 싫으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낯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낯선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 때문에 잠시 다른 지역에서 1년 동안 살아야 했어요. 그곳에서 급하게 구한 집은 한 주택이었는데 집이 생각보다 넓었고 집 형태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집 전체가 방문이 미닫이 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미닫이 문은 중간 라인은 뽀얀 시트가 있어서 사람이나 물건의 형태만 보이는 그런 유리로 된 문이었어요.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된 날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출근을 하고 저는 방학이라서 집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건이라도 놔두고 가셨나? 왜 그러지? 하는데 방문 위쪽으로 낯선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란 저는 얼른 침대 이불 속에 숨어서 부모님께 전화를 했고 부모님과 경찰 아저씨는 한 20분 뒤에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기절해 있었고 집은 깨끗하고 없어진 물건도 없었는데 부엌만 굉장히 어질러져 있었대요. 일단 경찰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말을 하고 없어진 물건이 있으면 전화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고 부모님은 제가 정신을 차린 후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늦잠을 자고 있는데 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 잡아야겠다 싶어서 111을 눌러놓고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 아저씨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위쪽으로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데 아래쪽에는 할아버지의 다리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서 있는 형태가 보이는데요. 또 저는 기절했고 부모님은 집주인 아저씨께 이런 일이 있었다며 집을 비우겠다고 했더니 집주인 아저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집에 살던 사람이 나이 든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되어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부엌만 어지러져 있었던 걸로 봐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셨나봐요. 집주인 할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제사를 한번 치러주니 그 이후로는 할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무서웠겠는데? 나 착하다고? 아니야. 빼꼬미님, 까만별님 어서 오시고요. 다음 이야기는 무서운 얘기 할래입니다. 이미 하고 있지만 그렇네요. 이미 하고 있지만
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얘기 할래? 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저녁 늦게까지 술 먹고 들어가고 어느 날은 민박집을 잡아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와 친구 2명과 친구의 여자친구까지 총 4명이었어요. 무더운 여름이라 그런지 강촌이라는 시원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더웠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민박집이 산 쪽이라서 어둡기도 굉장히 어두웠어요.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덥고 어둡다 보니 무서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무서운 얘기 할래? 그랬더니 친구가 뭐 이런 데 와서 애도 아니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냐면서 하지 말라며 정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제 친구 한 명은 가볍게 그 말을 무시하고 시작을 하려 하니 굉장히 겁에 질린 친구의 여자친구가 제가 평소에 가위가 자주 눌려서요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죠. 술 기운 때문에요. 그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다가 붙였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덜한데 예전엔 무조건 가위가 눌렸어. 하루에 낮잠 자면 심지어 낮잠 잘 때도 가위에 눌렸지. 가위에 눌리면 몸 안 움직이는 건 기본이고 귓속에 어떤 남자 말소리가 들려. 분위기도 분위기고 친구의 여자친구가 너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에 흠뻑 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고 싶었어요. 뭐라고 하던데? 친구 여자친구는 입술을 한번 질끈 깨물더니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죠. 잔다. 얘 또 잠들었어. 이거나 내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도 들리고 갓난 애기 우는 소리도 가끔 들려. 눈을 뜨면 천장만 보이고 몸이랑 고개는 안 움직이고 그 소리만 주구장창 들리다가 잠에서 깨. 그 여자친구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부모님께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친구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부적을 써붙이고 잠에 들 때는 손에 꼭 쥐고 자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부적을 전해주면서 얘 혹시라도 가위 눌리면 어떻게든 이 부적 베개 아래로 넣어야 돼. 알았지? 그렇게 친구의 여자친구는 자기 전 손에 그 부적을 꼭 쥐고 잠들었대요. 그날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도 어김없이 들렸대요. 또 자네. 잘 잔다. 그렇게 친구의 여자친구는 손가락 발가락에 힘을 계속 주어서 결국 손에 있던 부적을 베개 아래로 넣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순간 주위가 조용해지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 상태로 또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언가가 내 곁에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 순간 제법이네. 그런다고 내가 떠날 것 같아? 그 이후 잠에서 깨서 침대 아래를 보니 부적이 잘게 찢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니 그곳은 귀신이 머물다 가는 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급하게 이사를 했고 그 이후로는 가위에 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적이 소용없을 때 무섭겠다. 그쵸. 심지어 다 찢어져 있었다는 것도. 종석임님, 마이볼 내공님, 유한주님, 마포님, 감스트 사발면님 어서 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한국 1등 부자님 어서 오세요. 근데 되게 그 친구 여자친구랑 안 친한가 봐. 뭐 여자인 친구도 아니고 친구 여자친구라고 계속 부르네. 소름 소름. 되게 안 친한가 봐. 추천 감사합니다.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었나 봐. 근데 몸은 안 움직이는데 의식만 있는 상태라는 게 무섭긴 하겠다. 그쵸. 하리가 방종할 때도 무섭긴 한데 그거는 버티세요. 식물인간도 의식이 있으려나?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깨어난 사람도 막 자기가 식물인간 상태였을 때 막 주위에서 와, 얘는 가망이 없다, 의사가 막 가망이 없다던가 막 포기해라 뭐 이런 말도 다 들렸다고 그걸 들은 것 같아요. 랄라라 최민지님 어서오세요. 섭섭하다고? 섭섭하면은 연장권을 쓰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나리나리 은하리님. 저는 나리가 아닌데. 자, 다음 이야기는 낚시를 가서 겪은 이야기. 낚시 갔다가 무서운 일 겪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심야회담에도 나왔던 것 같고 그 좀 처음 부분에 나온 것 같고. 허니님 어서 오시고요. 이번 이야기는 친구와 낚시입니다. 모처럼의 휴일, 저는 친구와 함께 근교의 댐으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항상 그래왔지 운전은 힘들었으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한적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생각대로 낚시가 되지 않았고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기다리기 몇 시간. 갑자기 낚싯대에 매달려있던 종이 울리더라고요. 드디어 무언가가 잡혔구나 싶어서 얼른 낚싯대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큰 놈인지 잘 안 올라오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열심히 당겼고 저희가 잡아 올린 건 30cm 정도의 머리카락이 뒤엉켜 있는 머리카락 뭉치였습니다. 저는 친구와 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낚싯대를 집어던졌습니다. 마음에 가다듬고 던졌던 낚싯대를 가지고 낚싯줄은 잘라버리고 아직 새벽이라서 시간은 많이 있었지만 이대로 계속 낚시할 기분도 아니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던 것이라 도망치듯 낚시터를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게 어느 정도 다 와갈 때쯤이었죠.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의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는 지나치게 말이 많은 친구인데 어느새 말을 하지 않고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또 안색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걱정이 되었던 저는 친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 아파? 괜찮아? 우리 잊어버리자. 그러자 친구가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길가에 여자가 서 있어, 저기. 이런 시간에 길가에 여자가 서 있다는 게 뭐 어떠냐 하고는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가 가르쳐준 곳으로 시선을 옮겨 그 여자를 봤습니다. 친구가 다시 입을 떼더라고요. 그 여자야. 그 여자. 아까 전부터 길가에 계속 저 여자가 서 있어. 가도 똑같은 자리에 저 여자가 서 있다고.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로 진짜 집에 갈 때까지 그 여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친구와 저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계속 갔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저희는 집으로 도착을 했고, 우리는 도착을 하자마자 얼른 도구를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어 아이스박스를 열었습니다. 저희 둘은 아이스박스 안을 보고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낚아 올린 머리카락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으니까요. 투아님, 하루두루님, 이글스님 어서 오시고요. 아니 어느새 방종까지 40분 남았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고. 다음 이야기는 치킨 배달 알바. 아직 30분 남았다. 맞아. 아직 남았어. 갑자기 눈물 나네. 아니, 안 돼. 울지 마.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치킨 배달 알바를 했을 때 생긴 일입니다. 아직 30분? 겨우 30분이죠. 호호호. 나 내일 너무 바쁜데. 왜 일이 이렇게 많지? 진짜 바쁜 날은 너무 싫어요. 나가기 귀찮은데. 그래서 치킨 배달 알바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치킨 배달 알바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치킨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 후에 일자리를 찾던 중 준비 기간 동안 하기 편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치킨 배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배달 중에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고층 아파트에 배달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입구에 도착을 하니 아니나 다를까 12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 배달에 가면 엘리베이터는 꼭 고층에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1층에서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는데 뒤에서 여자 구두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키는 160 정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터덜터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해 보여서 야자를 끝내고 온 건가 생각을 하는데 높은 구두를 신어서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은 굉장히 지쳐 보였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층에 사는가 보다 했죠.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해서 저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조그마한 유리가 있는 엘리베이터였고 계단이 오픈되어 있었어요. 정면으로. 그 여학생이 올라가는 걸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구두를 신은 여학생이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여학생이 생각나서 5층쯤에 열린 버튼을 누른 채 계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학생, 왜 엘리베이터에 장난을 쳐?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장난을 치고 대답을 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른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창문으로 그 소녀가 6층에도 7층에도 8층에도 지나가는 창문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전 그 이후로 절대 엘리베이터에 있는 창문 밖은 보지 않습니다. 행이님, 배재선님, 찡이님, 쿠쿠님, 6대 성희님 어서 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엘베 타면 밖을 못 봄. 아, 아파트 내부가 너무 캄캄해요. 아,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이라서 뭐 그런 거는 딱히 없긴 한데 맞아요. 밤에 아파트 가면은 의외로 좀 캄캄해가지고 어차피 안 보이는 경우도 많던데. 휴먼님 어서오세요. 은하. 다음 이야기는 이사 이야기입니다. 불곰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사입니다. 이제 끝났다. 이사를 드디어 끝마쳤다. 이사센터 사람들이 모두 간 뒤에 나는 포장 박스를 하나하나 풀어서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는 컴퓨터 자리, 식탁은 부엌으로 하나둘 정리가 되어갔다. 그때 벨소리가 울렸다. 누구지? 나는 문 앞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야, 나야! 대학 같은 과 선배였다. 선배가 오자 나는 굉장히 반가웠다. 마침 그날은 13일의 금요일이며 무덥디 무더운 여름이었고 배가 고팠기에 잘됐다 싶었다. 선배가 왔기 때문에 일단 먹을 게 필요했던 나는
냉장고에 아껴두었던 삼겹살과 소주 2병을 꺼내서 아직 풀지 않은 포장 박스 위에 올려놓은 뒤 먹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8시가 되었고 13일의 금요일이라고 선배가 공포 비디오를 빌려왔다며 꺼냈다. 하지만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TV를 켰고 때마침 케이블에서는 귀신 영화가 방송되고 있었기에 잘됐다 싶었다. 근데 영화라기엔 너무 귀신만 나오고 너무나도 세부적인 묘사에 소름 끼치기 시작했다. 선배와 넋이나가 보고 있으니 선배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 무서워. 야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 아니 대변 보는데 옆에서 같이 있는 게 어딨어요. 무슨 공중 화장실도 아니고 집 화장실인데 선배 같지 않게 왜 그래요? 아이씨 괜히 그런 분위기 조성했다가 너 죽을 줄 알아? 선배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혼자서 그 영화를 마저 보는데 무언가가 내 머릿속을 스치고 갔다. 난 느낄 수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소름이 돋았다. 온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른 뛰쳐나왔다. 이삿짐 정리가 반도 되지 않은 상태의 대문을 박차고 미친 듯이 달렸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할 것만 같았다. 집 대문을 열고 나온 것도, 이삿짐을 정리 안 한 것도, 달리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 시내 한복판에 도착을 했고 사람들이 많진 않았지만 밤이라 컴컴했다. 밝은 데에 가고 싶어서 눈에 띄었던 백화점. 나는 백화점 의류 코너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고 말았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며 나를 쳐다봤지만 난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다. 방금 이사를 끝낸 집이다. 케이블은 신청도 안 했는데 TV는 어떻게 나온 것이며 내가 이사한 집 주소를 그 누구에게도 말해준 적이 없었다는 것도 그제서야 깨달았다. 귤망님 어서오시고요. 항구님, 꽃마마님, 버드나무씨님 어서오셔요. 방송 끝났다는 줄에 시겁했네. 그러면 안 되지. 오. 놀라버렸다고. 그럴 수 있지. 추천 감사합니다. 놀랄 수 있어. 삼십억 벌기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만약 첫 이야기가 이사부터였다면 휴, 이제야 끝나간다. 소름. 근데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아이고 30억 벌기님 에드볼룬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유명한 얘기였어요 방금 거.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거. 아까 했던 거.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호텔에서 생긴 일입니다. 주인공이 호텔 직원이고, 근데 이거는 되게, 그 호텔에서 고객이 없는 방에 노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나오네? 그 노크를 하면 뭔가를 부르는 행동이라 해가지고 노크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함. 그죠? 하리가 해주는 거 아니면 몰랑. 그렇군. 아주 바람직하고만. 부금은 뭔가 어떤가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저 그냥 이거 딱 듣자마자 뭔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호텔 직원 이야기입니다. 잠이 안 와요. 제 방에 주무시러 오셨다면은 그것은 1시 이후에 부금이 잠이 안 온다. 그럼 좋은 거군. 아이 근데 다 주무시러 오셔가지고. 그렇네. 제목이 켜잠 맛집이라. 그건 뭐 그렇네요. 아이고 언니 11개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은 하요미. 감사합니다. 이 부금 쓸게요. 근데 이것도 나는 이 부금도 잠이 오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호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종석임님 1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페나 환영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부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많이 들어봤는데 잘 만들었어요. 그쵸? 이번 이야기는 호텔입니다. 우리 호텔 직원들 사이에는 고객이 없는 방을 노크해선 안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다. 노크는 무언가를 부르는 행동이라고 한다. 사람이 없는 방을 노크하면 그곳에 있는 무언가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존재가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상대에게 반응해서 문을 여는 순간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인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그냥 괴담이라고 생각했다. 여느 때처럼 그날도 나는 아침 룸서비스를 위해 603호를 방문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한 번 더 똑똑 두드렸고 한 여자가 나왔다. 부시시한 여자, 금방 자다 깬 사람 같았다. 안녕하세요. 룸서비스 위에 방문했습니다. 아침 식사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빵이랑 죽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무거나. 어이가 없었다. 아무거나라니. 나는 짜증났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친절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럼 손님 빵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며 빵을 테이블 위에 준비해주기 위해 방에 들어가며 내 뒤에 있는 그녀를 쳐다볼 수 없었다.
처음에 몰랐는데 모든 방에 있는 가구가 거꾸로 되어 있었고 거울에 비쳐 내 뒤에 보이는 그녀는 옷도 거꾸로 신발도 거꾸로 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은 사람이 하는 걸 모두 거꾸로 따라한다면서. 나중에 기절한 나를 찾은 직원들은 말했다. 너 여기 빈 방인데 여기 왜 온 거야? 아이고 소토무소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페나페나. 이 부금 공포라디오가 밥이면 이 부금은 김치 같은 존재. 큐, 적절한 비유입니다. 텐티남님 어서 오시고요. 판도라님 어서 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판도라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제목을 밑으로 내려야 되나? 됐다. 다음 이야기는 연애상담입니다. 연애상담.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거예요. 진짜 극혐.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은 친구가 연애상담하면은 잘 들어주시나요? 저는 잘 들어주긴 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참 괜찮은 친구면 들어주는데 듣기가 너무 싫어요. 내가 봐도 막 그 남자가 아닌 것 같아. 그 남자 막 바람을 피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하고 너도 알겠지만은 헤어지는 게 당연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어. 근데 안 헤어져. 남자친구한테 맞았대. 그래서 야 미친놈이지 헤어져 이러면 뭐라는 줄 알아? 아니 너 우리 오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헤어지라고 해 이런다. 나 그래서 너무 빡쳐가지고 손절한 적 있어. 너 우리 오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욕해 이래봐.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연애상담 굉장히 싫어해요. 그쵸? 저 어차피 자기 맘대로 할 거여서 니 맘 가는 대로 하라. 저도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닌 것 같으면 야 그거 진짜 아니다 이러는데 다음날에 나 다시 만나기로 했어.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나봐.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꼭 조언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 무슨 말을 해달래 꼭. 난 정말 싫어. 그래서 이 이야기도 연애 상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감정 쓰레기통? 그런 거 정말 싫어요. 그래서 내가 하리를 좋아해.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이유가 뭐야? 고백 타임. 안 돼.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사이다님 어서오세요. 리리리. 근데 뭔가 그래. 나는 보통 진짜 그런 연애 상담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리업 하리업. 네, 감사합니다. 연애 상담해줄 명분이 없는 사람이니까. 몰라. 아무튼 연애 상담 이야기입니다.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까지. 근데 얘기 듣다 보면 사이즈 나옴.
맞지, 맞지. 저 영어 은하리였네. 맞습니다. 전 알고 있었죠. 처음 보는 순간, 저거 난데? 이러고. 가끔 은하리 공포라지 이렇게 막 자막 칠 때요. 영어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너무 익숙한 거야, 나는. 그래서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애 상담. 근데 약간 내가 응원하게 되는 연애 상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순수하게. 근데 요새는 잘 모르겠네요. 이번 이야기는 연애 상담입니다. 우리 회사에 얼마 전에 들어온 직원이 하나 있었다. 내 옆자리였고 입사 후부터 항상 조용했던 그녀는 업무적인 이야기를 제외하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사내에서도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말을 걸어왔다. 대리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다지 친하진 않았지만 나 역시 연애 경험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놀리는 건가 라며 생각은 했지만 진지함이 묻어나오는 얼굴에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녀는 그와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잔지도 물어본 적이 없고 길에서 스쳐 지나간 사이라고 한다.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않은 나라도 일단 대화를 해야 작업을 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단 그 남자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는 건 어때요? 그러자 그녀는 설레는 표정으로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말할 타이밍을 못 찾겠다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보았고 나는 적절하게 생각되는 답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가 나에게 찾아와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상담을 해준 것도 있거니와 말이 없던 그녀를 반하게 한 남자는 도대체 어떤 남자인지 너무 궁금해서 대화가 중단될 때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함께 동행했다. 남자는 항상 저녁 8시쯤 나타난다고 한다. 퇴근길에 항상 마주쳤던 모양이다. 그 길은 주택가라서 가게에 들어가서 기다릴 곳도 없었다. 그냥 길가에서 그가 오길 기다리기 시작했다. 8시쯤이 되니 그녀가 왔다 하면서 중얼대고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내가 알려준 것처럼 이것저것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잘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굳이 나설 필요가 없어 보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그 자리를 빨리 뜨고 싶었다. 나한테는 그녀가 말을 걸고 있는 그 남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녀가 허공에 대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있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 후에도 그녀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그전보다 부쩍 밝아지고 말수가 많아졌다. 그런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요새 연애하나 봐요? 네, 대리님도 보신 그분이에요. 대리님 덕분에 잘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와 어떤 데이트를 하냐고 넌지시 물어보자 기쁜 듯이 함께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맞아. 그럴 때 너무 재밌지. 그래서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남자를 귀신이랑 만난 걸까? 보이지 않는 남자랑 연애를 하고 있대요. 왜 들어본 것 같지?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50분이니까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잘 나가던 동네에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학교 부지가 옛날엔 묘지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소위 말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묘지였던 데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때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헛것을 자주 보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귀신이 많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는 숙여서 머리를 감는 경우가 많을 텐데 남자는 대부분 샤워할 때 서서 머리를 감잖아요. 그때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데 내 머리카락이 아닌 게 목이랑 어깨 주변에 자꾸 엉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학교 두발 규정 때문에 스포츠 머리였는데 그 머리카락은 아주 긴 생머리의 머리카락이었어요. 한 25cm는 되어 보이는 그런 머리가 항상 엉켜 있어서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 아세요? 분명 머리카락인데 강아지를 만진다든지 할 때 그 생명체를 만지는 듯한 느낌. 어깨에서 그걸 떼어내려고 하는데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집어 올릴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문을 열어놓은 뒤 부모님한테 보고 있어달라 하고 머리를 감았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보고 계시면 머리카락이 엉켜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이 출장을 가신 뒤 혼자 집에 있는데 머리를 감아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걸 겨우 참은 뒤 눈 따가워 죽겠는데도 눈을 부릅뜨고 머리에 샴푸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리고 씻어내는데 눈에 샴푸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근데 그때 엄청 무서워서 한쪽 손을 위로 뻗어서 귀신이 못 오게 팔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팔을 휘감는 이질적인 느낌이 느껴지면서 닭살이 확 돋았습니다. 물에 푹 젖은 머리카락이 팔에 감기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 상태에서 머리를 다 감은 것도 아닌데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에서 뛰어나온 뒤 수건으로 대충 물을 닦고 경비실로 뛰어가서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울면서 부모님께 말을 했고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은 몇 번이나 무당에게 다녀오시더니 결국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분이 남았군요.
5분. 아이고, 부타연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5시간 받아갑니다. 5분.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아무튼 저는 내일은 조금 바쁠 예정이고, 그래서 오후에 라디오 방송은 아마도 안 하지 않을까. 근데 하면은 당연히 공지를 올릴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근데 녹음 많이 했네. 별로 뭐 읽다가 실수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실수하는 날은 뭔가 계속 그래요.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려. 어서오세요. 그냥 그날은 망한 거라고 봐야 돼. 바이오리듬이라 하나? 아니. 아, 그런가요? 진짜.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암튼 제 방에 꼭 붙어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비록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녹방 그래도 좀 오래 틀려고 하니까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벌써 58분이구나. 오늘 연장 쓰실 분들은 지금 딱 말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안 계시면은 저는 1시 되자마자 갈게요. 이 부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바쁘다는데, 아, 근데 어떻게 연장을 하겠어. 왜 이렇게 착해? 뭐지? 원래 안 그랬잖아. 맞지? 아니야, 나 착해. 정말?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 별로 본 것 같아. 한시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제 방송 보시면서 쾌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또 봬요. 안녕.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번 이야기는 주걱턱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일 겁니다. 온